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이 7.7%입니다. 또 박근혜 정부 4년간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4%입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그런 문제를 자꾸 코로나 때문에라고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어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홍남기 부총리에게 대정부 질의를 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비판했는데요.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을 비판으로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화된 양극화 현상도 꼬집었는데요. 참 아이러니한 게 저쪽 민주당이 항상 하는 얘기가 다 같이 잘 살자, 더불어 잘 살자, 심지어 당명까지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웃긴 것은 지난 4년 동안 더욱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주변 지인들에게 진실을 깨우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을 앞에다 두고 문재인 정부는 항상 탓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전 정권 탓, 세계 경제 탓, 코로나 탓, 급기야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 탓을 했었죠. 서 의원의 질의를 받은 홍 부총리는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 또한 코로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럼 정권을 왜 지들이 맡고 있는지 차라리 코로나에게 정권을 맡기라고 하고 싶습니다. 여하튼 코로나 탓만 하던 홍 부총리는 오히려 서 의원에게 집중 포화를 맞았는데요. 따박따박 말대답만 하다가 된통당하니 참 볼만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의 경제정책을 요약을 하면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 실험은 참담하게 실패를 했고,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는 심화되었습니다. 국민의 희생을 성과로 포장을 하고 국가 예산을 금권 선거로 쓸 수 있게 해주었던 K방역은 백신 확보 실패로 이제 그 무능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의 실패,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아마 초창기 정부 초기에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약간의 혼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은 우리 혁신적 포용국가로서 혁신성장, 포용경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포스트 코로나의 경제구조 전환, 세 가지에 저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고 또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현 정부의 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최저임금의 인상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최저임금을 2018년도 역대 최고인 16.4%까지 올렸고, 올해는 역대 최저 인상률 1.5%였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입니까? 예,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역대 정부가 대개 최저임금 한 7%에서 7.5% 정도로 올려왔고요. 저희도 결과적으로 17년부터 보면은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한 7.5%가 됩니다. 아니, 간단하게 이게 정상적이냐 아니냐만 답변. 아니요, 첫 년도와 둘째 연도에, 두 번째 연도에는 15%, 11%와 15% 정도에 좀 다소 높게 올라온 반면에 세 번째, 네 번째에는 1, 2% 정도로 나서 평균적으로는 갖춰갔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에 결과적으로 이제 7.5% 정도의 최저임금 상승, 바로 그 점을 지적하려고 초창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부담이 있었다는. 오늘부터 이제 최저임금 협상 다시 시작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몇 %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예, 의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순간 벌써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저임금위원회에 그와 같은 의견을 보관은 가지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정부로서야 소망스러운 의견을 수준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외부적으로 표현한다든가 최저임금에 전달하는가 할 수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문재인 정부 지난 4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이 7.7%입니다. 또 박근혜 정부 4년간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4%입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저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소득주도 성장 이꼬로 최저임금으로 판단을 하시는데요. 제가 소득주도 성장을 이해하기는 네 가지입니다. 대개 이제 좋습니다. 저소득층의 그러면 소득 기반을 최저임금 말고 이제 비정규직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요, 설명을 조금만 제가 계속 질문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약속과는 달리 비정규직은 2017년 657만 8천 명에서 2020년 742만 6천 명으로 오히려 84만 8천 명이 늘었습니다. 이 현재 우리 문재인 정권의 이제 그 정책적인 목표 자체가 비정규직 제로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저는 비정규직 제로라는 것이 정말 비정규직이 제로라는 뜻보다도 비정규직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경제가 계속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근데 늘어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비정규직은 확실하게 줄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 정책에 의해서. 다만 경제가 성장하고 또 2019년도에 경기 침체와 2020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기치 않게 그 같은 경기 침체와 어려움으로. 그런데 그런 문제를 자꾸 코로나 때문에라고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앞으로 제가 이제 코로나도 물론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줬지만 원래부터 현재 문재인 정권의 집권 초기의 경제정책 실패가 우리 경제를 망가뜨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비정규직 숫자가 줄었다고 했지만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피크를 찍었지만은 2019년도 비정규직 근로자 수 역시 748만 1000명으로 피크를 찍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오기 전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의 민낯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집권 초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가 끊어졌습니다. 2019년도의 경제지표가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2019년도 우리나라 설비 투자 2013년 이후 9년 만에 줄어들었고요.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산업 생산 능력마저 감소한 데다가 제조업 생산 능력은 1971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2019년에 우리 경제는 이미 소득주도 성장으로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부총리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하고 동일한 개념이 아니고요. 저는 소득주도 성장이 네 가지 컴포넌트로 되어 있다는 그러나 겁니다. 핵심 정책임금만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를 제공해서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소득을 보강해 주자는 그래서 것도 일자리가 있고요.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기존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강화해서라도 올려서라도 그분들의 소득을 좋습니다. 보강해 주는 게 있고요.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또 소득 그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자꾸 것, 변명을 하고 생계비를 경감하는 것, 딴 다 곳에다가 그 이유를 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은 저성장, 고용 절벽, 분배 악화를 초래했고요. 또 조금 옆길로 나갑니다만 이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씨가 KDI 원장으로 간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 씨를 원장 자리에 앉힐 바에야 차라리 KDI를 해체해야 한다는 그런 폭탄 선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부총리께서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누가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관련 절차를 거쳐서 적격자를 갖다가 뽑는 거기 때문에 그 절차에 저는 맡겨진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제를 이렇게까지 망친 그런 정책을 설계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KDI 원장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득주 성장에서 한 번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만 저 의원님께서 제가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4월 14일 통계청이 3월 고용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경제부총리 그 발표한 결과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평가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고용의 가장 큰 충격이 왔다는 것은 저희가 부인하지 않고요.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 자체가 100년 만에 온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고용도 여러 가지 과거의 상황에 비해서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3월 고용 동향만 본다면은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1, 2월 달에 특히 고용 사정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3월부터는 물론 기저효과도 있지만은 경제 회복에 힘입어서 고용 상황이 좀 경제부총리의 개선되고 있다는 답변하는 말씀을 그 태도가 지금 문제라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면서 자꾸 그런 것을 남 핑계, 다른 것에 핑계를 대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내로남불 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의원님, 저는 지금 물론 2000년도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2000년도 한 해 동안을 본다면 우리 경제가 상당히 이렇게 위축이 됐겠죠. 그러나 이미 경제 성장의 파탄은 2019년도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통계상으로. 의원님 2019년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2%,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 3월 달에 뭐 일자리가 좀 늘었다고 그러는데 의원님 역대 최악의 일자리 감소가 있었던 것이 2020년도 3월 달입니다. 이 기준으로 해서 올해 3월 통계를 가지고 일자리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마저도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가 40만 8천 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30대와 40대 일자리는 그 최악이라는 2020년 3월보다도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